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20대 자녀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그런 의지가 조금 높아진 거죠.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게 젊은 여성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경제에서 올라온 뉴스고, 5월 20일에 나온 건데, 뭐 이제 배경화면 사진은 혼인신고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나는 근데 잘 모르겠다. 저는 이제 그 결혼이란 제도를 저는 이제 굉장히 올드하다고 바라보고 있잖아. 굉장히 다양화된 그런 결혼 제도가 이미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미 때가 지난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튼 간에 뭐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기사 내용을 보자면, 결혼 생각 있는 20대 여성 비율이 1년 새에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요게 알지? 말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인데 대한민국 박살내려고 온갖 국민의 세월호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박살내려고 하는 이 조직에서 25에서 49세 국민 2,650명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요게 작년 3월 9월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라는 거야. 그래서 작년 3월 9월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높게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지난해 3월에 70.9%에서 이번 조사에는 72.9로 나왔고, 결혼 의향도 작년 3월에 61%에서 65%로 올랐어. 4.2%가 올랐지. 그래서 여성의 결혼 의향이 작년 3월에는 48.2%에 그쳤지만 이번 주에서 57.4% 굉장히 많이 올랐지,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특히 많은 게 20대 여성이었거든. 그래서 20대 여성 사이에서 근데 이게 긍정에 대한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작년 3월에 59.2%였는데 이게 9월에 57%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또 4%가 올라가게 된 거지. 그래서 20대 여성, 그리고 결혼 뜻을 가진 20대 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에 56%에서 64%, 8%가 올라갔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주변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지금의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냥 결혼하면 다들 이제 뒤지는 거고, 그지? 그냥 남성들에 대한 그런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조장을 하잖아. 사실상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나보고 맨날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갈라치기는 얘들이 국가적 차원으로 이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단 온라인이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이제 꼬맹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애들이 진짜로 다 싫어해.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경기를 일으킨 수준. 진짜 어머 나 비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이런 여자가 진짜로 많거든. 근데 이게 점점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에 오게 된 거죠. 실제로 통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마 앞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결혼에 대한 의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보는 덕후의 반응은 뭐, 얘네들은 원래 그런 흑사병을 뿌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발작을 틀고 있지. 제목 꼬라지. 그리고 뭐 행복회로 돌리고 있네. 이런 얘기부터. 야, 결혼 생각 있다는 거랑 남편 구애가 같은 말이야? 저게 맞아? 기자 동년이니? 이런 거. 갑자기 이런 기사 써대는 건 뭐야? 소동료야? 뭐 이러는 뭔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제목 발시 어떤 여자가 구해요? 이딴 식으로 말하냐. 그리고 20대 여성이면 아직 결혼할 마음 없는 나이대라 그냥 결혼할 수도 있고 이걸 텐데 20대 여성 행복해로 돌린 게 웃기네. 20대가 남편을 구하냐? 이런 얘기부터. 그렇군. 기사 제목 수준 봐라. 제목 꼬라지. 20대 남자 40%가 이준석을 지지하고 나머지 반은 김문수를 지지하는데 정상인과 결혼 경쟁률 준내 빡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댓글 보면 이재명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 남자를 만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 와중에 솔직하게 나도 남편은 구한다. 노예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흐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런 흐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결론적으로 제가 항상 한 얘기가, 과거의 결혼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뭐 흔히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랑보다는 생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 혼자로 사는 것보다는 둘이 힘을 합치는 게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그렇게 뭔가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 그 가운데서 서로 이제 힘을 합치면서 이제 혼자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내가 맨날 그랬잖아. 2023년 저성장의 원년이라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2024년 때부터 어반이 형이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하다가 이제는 다들 조금씩 눈치를 빨았잖아. 여자도 똑같이 눈치를 빤 거지. 그리고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의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것과 관계된 논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까 GPT가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여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논문이 되게 많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때 상대방의 경제력을 통해 갖고 생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나라나 저소득층 여성에게 이런 경향이 정말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1번. 그리고 2번은 경제 위기 때 결혼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남미, 콜롬비아, 볼리비아 경제난이 벌어지면 여성의 결혼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가 위기가 되면 사회적 보호망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것들 의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불안정할수록 결혼을 선택하고,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보더라도 생존의 위협이 클수록 여성은 자원 제공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를 찾으려는 본능이 강화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고, 남자는 반대로 안 봅니다, 잘. 이 반대 통계 내 보여준 적 있지. 남자는 안 봐, 그걸 잘 안 봐. 뭘 보냐? 어리고 이쁜 걸 보지. 그지? 그리고 네 번째, OECD 통계를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결혼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그리고 이유는 혼인 자체가 사회 안정반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부의 재분배 역할까지 일어나잖아. 대한민국은 결혼을 통해 가지고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압도적인 나라에서, 지금은 아마 힘들어지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어. 그래서 보통 GDP가 낮은 나라들은 결혼율이 보통 이제 높아지는 경향이 보이고, 5번 한국 내 관련 통계를 보더라도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여성의 결혼 희망 비율이 4천만 원 이상 여성보다 2배가 높다. 돈이 많은 여자는 그래도 이렇게 비빌 게 있잖아. 결혼 의향의 니즈가 좀 적어지고 남자를 보는 더 깐깐해지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높지, 그지? 그런 남자를 보는 기준이 되게 깐깐한 건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소득에 따라 갖고 차등화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불확실성이 클수록 여성은 혼인 제도를 통해 갖고 안정성과 생존을 확보하려는 이런 전략을 더 강하게 취한다라고 하고, 이거는 꽤 많은 실증 자료가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이론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방금 전 말했던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한국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야. 따지고 보면 생존이란 게 굉장히 강력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굳이 지금 우리가 여성들 여초 반응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여초에서 특히 연예인들 나이차 많은 결혼 엄청 조지려고 하잖아. 연예인들 안 그래도 결혼 오지게 안 하는데 언제 결혼해? 나이차 많은 결혼은 하잖아, 연예인들도. 근데 그거에 광기를 틀거나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여자가 자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감동받으면 그걸 가서 자근자근 밟잖아. 그게 다 여성들도 이게 화가 나지만, 그게 내가 왜 화나는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 생존이랑 다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린 여자들을 보면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진정한 남자는 자기 나이 또래 여자를 만난다. 자기 나이 또래 여자한테 안 먹히니까 못 모르는 어린애한테 가스라이팅 한다. 이런 개 쌉소리를 하는데, 결국엔 자기들의 생존이랑 관계가 되는 거야. 내 경쟁자가 어리게 여자가 나이에 대해서 관대해져 버리잖아. 그러면 결국엔 얘네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그걸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게 중국이 그런 걸 실제로 겪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발작을 틀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회 흐름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흐름은 분명히 변하게 돼 있을 거야. 그리고 기존의 여자들과 달리 이제 나이가 낮은 여자들, 적은 여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갖고 결혼에 대해 가지고 남성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이탈을 했거든. 그리고 이런 시장을 만들어내 놓은 늙은 여자들과 이제 대척점을 이루고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서 내가 항상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항상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튼간에 뭐 우리 세대는 뭐 이제 허벗지만 그래도 우리 밑에 세대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후회를 볼 수 있는 게,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20대 후반들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는 늦었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늦었는데, 지금 경기가 정말로 안 좋아지기 전에 뭐 공무원들도 엄청 많이 뽑고 그랬던 시즌 있잖아. 그때 그 경쟁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아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알파로 활동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
그러니까 경제가 꺾이기 전에 그때 뭐 공무원이고 뭐 많이 뽑았잖아. 걔네들의 시대가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나도 말했던 게 공무원들의 시대가 항상 다시 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푸대접 받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앞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공무원은 안전자산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리고 공기업은 당연히 이제 그것보다 공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30대 지금쯤 됐을 때 걔네들이 이제 나이가 좀 이른 애들은 지금 이제 뭐 이제 30 초반쯤 되잖아. 걔네들이 이제 30 중반쯤 되잖아. 그러면 그때쯤 이제 피크 찍는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늙은 남자들 우리에겐 뭐가 있다. 우리에겐 국제결혼이 있다. 그러니까 희망찬 왜냐면 희망은 좋은 거란 말이야. 좋은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쇼생크 탈출에 나온 그런 명대사잖아.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이렇게 상황이 앞으로 안 좋아진다는 거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다 같이 좋댔다 얘기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 그러니까 각자 대비 잘 하셔가지고, 다들 각자 이 다가올 끝이 나지 않는 이 겨울을 다들 이렇게 극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